명언 속 인생. 알베르트 슈바이처 편. 행복은 유일한 것이다. 행복은 줄수록 많아진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신학 박사였습니다. 철학 박사였습니다. 바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누가 봐도 유럽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0살에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38살에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가봉의 람바레네. 당시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는 밀림 속 오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병원을 짓고 직접 진료하고 직접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2년을 살았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유일한 것이다. 행복은 줄수록 많아진다. 모든 것을 버린 남자가 행복에 대해 한 말입니다. 오늘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75년 1월 14일 독일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 카이저스베르크에서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5살에 오르간을 배웠고 9살에는 교회 예배에서 오르간 반주를 맡았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21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5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바흐 연구에서는 당대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쓴 바흐 전기는 지금도 고전으로 읽힙니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로, 연주자로, 학자로. 유럽에서 가장 빛나는 삶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 어느 날 아침, 슈바이처는 책상 위에서 한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파리 선교회가 발행하는 잡지였습니다. 그 안에 짧은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콩고 지역에 의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슈바이처는 그 글을 읽고 잡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야겠다. 슈바이처는 주변의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유럽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버립니까? 아프리카에서 당신의 음악과 학문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슈바이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30살에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이미 박사 학위가 2개 있는 사람이 다시 학생이 된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도 오르간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연주 수익을 모아 아프리카에서 쓸 의료 장비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911년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헬레네 브레슬라우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헬레네는 간호사 교육을 받고 함께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13년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로 떠났습니다. 슈바이처의 나이 38이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람바레네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닭장을 진료실로 썼습니다. 슈바이처는 직접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무더위 속에서 유럽에서 교수였던 사람이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말라리아, 수면병, 나병, 열대궤양. 슈바이처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슈바이처 부부는 독일 국적이라는 이유로 프랑스령 가봉에서 억류됐습니다. 유럽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람바레네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은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이 모든 과정을 불평 없이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가져간 것들에 대한 빚을.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슈바이처의 이야기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 헬레네의 이야기입니다. 헬레네는 슈바이처와 함께 람파레네로 왔습니다. 밀림 속에서 함께 병원을 세웠습니다.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기후가 헬레네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결핵이 왔습니다. 헬레네는 치료를 위해 유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 레나가 태어났습니다. 헬레네는 딸과 함께 유럽에 머물렀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가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지만 그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헬레네는 말년에 슈바이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을 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와 레나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알아주세요. 슈바이처는 이 편지를 받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의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절반입니다. 헬레네는 195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바이처보다 8년 먼저. 슈바이처는 헬레네가 떠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충분히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았던 남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슈바이처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1952년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40년 가까이 헌신한 의사. 그런데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슈바이처를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인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아프리카인들을 진심으로 도왔지만 그들을 유럽 문명이 이끌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의사나 간호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슈바이처 본인은 이 비판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이 진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완전히 평등한 시선에서 나온 것인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이것이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단순한 영웅담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슈바이처를 바라봐야 합니다. 슈바이처의 삶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람파레네 병원에 오르간을 들여놓았습니다. 열대 기후로 인해 오르간이 망가지면 직접 수리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밤에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그 소리가 밀림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환자들이 병상에서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힘든 날, 나는 오르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올 때마다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 수익을 전부 아프리카 병원 운영비로 썼습니다. 음악이 의료를 지탱했습니다. 슈바이처는 또 철학 저술도 계속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개념을 제창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윤리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오르간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책상에서 철학을 쓰면서 슈바이처는 세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가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모두 생명에 대한 경외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유일한 것이다. 행복은 줄수록 많아진다. 이 말이 왜 의미심장한지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슈바이처는 유럽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명예, 편안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행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줄수록 많아지는 행복. 슈바이처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거창한 헌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 가까이에서 행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그것이 슈바이처가 말한 행복의 방식입니다. 1965년 9월 4일.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람바레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0세.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그가 직접 지은 병원 옆에 묻혔습니다. 파리도 아니고 베를린도 아니고 스트라스부르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에서 그가 선택한 삶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슈바이처는 30살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남들이 다 됐다고 할 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을 주는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받을 때인가요? 줄 때인가요? 슈바이처는 평생으로 답을 보여줬습니다. 줄수록 많아지는 행복이라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